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메이저리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미군 방송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퀴즈 프로그램 윌 오브 포춘, 연예 정보 프로그램 ESPN 스포츠 센터를 평일 저녁에 연달아 보고 토요일 낮에 했기 때문에 4교시를 마치고 집에 뛰어와야 했던 WWE, 일요일 아침에 했던 마크로스도 열심히 봤지만 신문 편성표에서 메이저리그 중계를 찾아내면 그 시간에 집에 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FKN에서 봤던 경기 중에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경기는 1994년쯤 텍사스와 클리브랜드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클리브랜드 제이콥스 필드에 공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팀 타선이 진검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팀 타선이 투수들을 박살내고 정말 오래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어 찾아보니 텍사스가 연장 14회 끝에 13대 11로 승리한 7월 21일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텍사스의 간판 타자들은 이반 로드리게스, 호세 칸세코, 후안 곤잘레스, 러스티 그리어, 클리브랜드의 간판 타자들은 케니 로프턴, 오마 비스켈, 짐 토미, 엘버트 벨, 에디 머리, 폴 소렌토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팀 타선의 힘이 정점에 오른 해는 1999년이었는데요. 케니 로프턴이 출루율 4할 5리 25도루, 오마 비스켈이 출루율 3할 9푼 7리 42도루, 로베르토 알로마가 출루율 4할 2푼 1리 37도루, 1, 2, 3번이 미친 듯이 밥상을 차리고 4번 매니 라미레스가 44홈런 165타점, 5번 짐토미가 33홈런 108타점, 6번 리치 섹슨이 31홈런 116타점으로 미친 듯이 타점을 쓸어 담았던 그해 클리브랜드는 1009득점을 올림으로써 1000득점에 성공한 마지막 팀이 됩니다. 득점 메이저리그 2위는 945득점의 텍사스였는데요. 테이블 세터가 클리브랜드보다 약했던 텍사스는 3번 러스티 그리어, 4번 후안 곤잘레스, 5번 라파엘 팔메이로, 6번 이반 로드리게스, 7번 토드질, 8번 리 스티븐스 6명이 모두 20홈런 이상을 때려냈습니다. 당시 텍사스는 미들 인필더가 클리브랜드에 비해 약했는데요. 하긴 이루스 알로마, 유격수 비스케를 대적할 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 선수의 입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훗날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해 텍사스에서 뛰는 동안만 약의 손을 댔다고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가 거짓말임이 탄로난 에이로드는 텍사스에서 뛴 3년 동안 연평균 52홈런 132타점 15도루를 기록하는데요. 특히 2002년, 2003년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통해 오마 비스켈의 연속 수상 기록을 9년 연속에서 중단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로드는 2004년 양키스로 가면서 3루수로 포지션을 바꿔야 했고 지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논란이 되는 5개를 따내게 됩니다. 텍사스 내야진에 등장한 또 다른 선수는 1997년 토론토에 5라운드 지명을 받은 후 줄곧 유격수로 길러졌지만 에스테반 로아이자 트레이드를 통해 2000년 7월 텍사스에 왔으며 2001년 에이로드가 입단함으로써 이루스로 데뷔하게 된 마이클 영이었습니다. 에이로드의 마지막 해인 2003년부터 공포의 안타 머신이 된 마이클 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안타를 5년 연속으로 달성합니다. 이는 스즈키 이치로의 10년 연속 200안타와 웨이드 보고스의 7년 연속 200안타에 이어 1940년 이후 3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2003년 텍사스는 황금 내야를 구축하는데요. 유격수 에이로드와 이루수 마이클 영 외에도 2001년 우승희 지명자인 마크 테세이라와 2002년 조시 베켓과 마크 프라이어에 이어 BA 유망주 전체 3위에 오르며 혜성같이 등장한 행크 블레이락이 1루와 3루를 접수해버린 겁니다. 당시 블레이락은 22세, 테세이라는 23세, 마이클 영은 26세, 에이로드는 27세였습니다. 그러나 구단주가 재정 위기에 몰린 텍사스는 시즌이 끝난 후 에이로드와 헤어지기로 합니다. 보스턴행이 선수 노조에 막힌 후 양키스로 가게 된 에이로드의 대가는 알폰소 소리아노였습니다. 이에 양키스에서 마지막 2시즌 동안 39홈런 41도루와 38홈런 35도루를 기록한 소리아노가 합류하게 됨으로써 마이클 영은 유격수로 가게 됩니다. 클리브랜드 시절부터 한 박자 빠른 장기 계약이 특기였던 조나트 단장은 떠나기 전 텍사스에 큰 선물을 줍니다. 마이클 영을 4년 1000만 달러, 행크 블레이락을 5년 1525만 달러에 묶은 겁니다.
2005년 10월 조나트에 이어 28세 41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단장이 된 사람은 존 다니엘스였는데요. 다니엘스의 당면 과제는 FA까지 1년이 남았지만 잡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알폰소 소리아노의 처리였습니다. 심각한 이루 수비와 함께 소리아노를 잡지 않으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이안 킨슬러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 출신인 킨슬러는 1년 후배 페드로야에게 유격수를 빼앗기자 미주리 대학으로 전학을 가게 되고 2003년 드래프트에서도 17라운드 지명에 그칩니다. 하지만 입단 후 폭풍 활약을 통해 정상급 유망주로 급부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스는 내야 교통정리를 빠르게 합니다. 이에 소리아노를 워싱턴 내셔널스에 주고 브래드 윌커슨, 터멜 슬레지, 아만도 갈라라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테세이라가 일루를 접수했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 없었던 에드리안 곤잘레스를 샌디에고로 보냈는데요. 두 개 다 성공적이지 못한 트레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스카 보라스가 등장해 다니엘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보라스가 텍사스에 준 선물은 테세이라를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3학년 시즌을 마친 테세이라에 대해 다니엘스가 장기 계약을 문의하자 보라스는 10년 1억 2,6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지금 같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는 엘버트 푸울스가 세인트루이스와 7년 1억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였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다니엘스는 깔끔히 포기하고 6년차가 아니라 5년차 시즌 도중 테세이라를 애틀란타로 보내게 됩니다. 엘비스 안드루스, 네프탈리 펠리스, 맷 해리슨, 제로드 살탈라마키아를 받은 사기급 트레이드였는데요. 다니엘스는 에딘손 볼케스를 조시 해밀턴과 바꾼 것과 함께 이 트레이드 한 방으로 일어납니다. 반면 1위, 2위, 3위, 14위, 18위 유망주를 한 방에 털린 애틀란타는 테세이라로 승부를 보려던 계획이 실패했고 1년 후 FA까지 두 달이 남은 테세이라를 에인절스의 헐값에 넘기게 되죠. 2009년 안드루스의 준비가 끝납니다. 이에 다니엘스는 팀의 리더인 마이클 영에게 3루로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은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팀을 위해 3루로 가는데요. 이에 2009년 텍사스 내야지는 1루수 크리스 데이비스, 2루수 이안 킨슬러, 3루수 마이클 영, 유격수 엘비스 안드루스가 됩니다. 2011년 텍사스 내야지는 한 번 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클리프리를 놓친 다니엘스가 리를 대신할 투수를 영입하는 대신 에드리안 벨트레와 계약한 거였습니다. 이에 2011년 텍사스 내야지는 1루수 미치 모어랜드, 2루수 이안 킨슬러, 3루수 에드리안 벨트레, 유격수 엘비스 안드루스가 됩니다. 마이클 영은 어디로 갔냐고요? 영은 텍사스의 지명타자가 됩니다. 여기서 영의 유랑 생활을 정리하면 마이너 때 유격수였던 영은 A로드의 입단으로 2루수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A로드가 트레이드되자 유격수를 자청합니다. 안드루스의 준비가 끝나자 영은 다시 3루로 가게 되고 벨트레가 입단하자 지명타자가 되는데요. 2루수, 유격수, 3루수, 지명타자로 옮겨다닌 영은 지난 100년간 2루수, 3루수, 유격수로 모두 400경기 이상을 출전한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겨울 다니엘스는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하기로 한 영을 필라델피아로 보냈는데요. 텍사스가 받은 두 명은 조시 린드블럼과 2018년 삼성에서 뛴 리살베르토 보니아였습니다. 다시 텍사스 내야 이야기로 돌아와서 킨슬러, 안드루스, 벨트레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텍사스 내야진에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데요. 그 3년 동안 셋이 올린 승리 기여도는 킨슬러가 14.4, 벨트레가 18.5, 안드루스가 11.6으로 셋은 연평균 14.8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텍사스 내야의 황금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영이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면서 포지션 이동에 재미를 붙인 다니엘스는 마이클 영을 정리하자마자 이안 킨슬러에게 1루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주릭슨 프로파에게 2루를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베이스볼 아메리카 1위 유망주인 프로파는 2012년 9월 3일에 있었던 데뷔전,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냅니다. 최초의 1991년생 마이크 트라웃, 최초의 1992년생 브라이스 하퍼에 이어 최초의 1993년생 메이저리거가 된 프로파는 19세 195일에 때려낸 데뷔 홈런이 19세 84일에 기록했던 벨트레 이후 최연소 홈런이 되는데요. 몸이 달았던 다니엘스는 킨슬러와 영이 같을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킨슬러는 다니엘스의 요구를 거절했고 2013 시즌이 끝나자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됩니다. 킨슬러는 디트로이트로 떠나면서 162패를 하라는 저주를 내리는데요. 마이클 영을 토사구팽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 킨슬러는 다니엘스를 슬리즈볼이라고 합니다. 슬리즈볼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 보기 싫은 놈, 밉살 맞은 놈으로 나오네요. 킨슬러의 저주는 제대로 통하게 되는데요. 2014년 텍사스는 162패는 아니지만 에이로드의 시대 이후 가장 많은 95패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102패를 하게 되죠. 킨슬러가 디트로이트에 가서 대활약하는 반면 킨슬러를 주고 데려온 프린스 필더는 텍사스의 재앙이 되는데요. 9년 계약 중 6년이 남은 상황에서 텍사스에 왔던 필더는 딱 한 해만 잘하더니 계약 기간 3년을 남겨놓고 남은 연봉을 모두 받는 은퇴를 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프로파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킨슬러의 자리를 물려받을 줄 알았던 프로파는 2014년 스프링 캠프에서 어깨를 다칩니다. 심지어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도중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다시 다침으로써 2015년까지 날리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진 다니엘스는 루그네드 오도어를 급하게 올렸고 오도어는 첫 번째 1994년생 야수가 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잘했던 오도어는 다니엘스 단장이 6년 4,9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주자마자 돌변합니다. 그리고 보라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8년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처음 맺었을 때까지만 해도 수비, 주루, 희생플라이, 희생번트로 제 몫을 어느 정도는 했던 안드루스와 함께 텍사스의 내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됩니다. 저는 텍사스 중계를 오랫동안 하면서 안드루스와 오도어, 염소 듀오가 경기를 망치는 걸 정말 수도 없이 봤던 것 같은데요. 특히 2015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 7회 말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로파를 위해 킨슬러를 내보낸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좌타라인 보강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프린스 필더라는 이미 디트로이트에서부터 실패한 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선수를 데려온 거였는데요. 심지어 프로파도 유망주 순위가 높았을 뿐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길었던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킨슬러의 저주는 정말로 통했다. 그리고 마이클 영은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